반갑습니다. 노후준비 전문가 강시인 교수입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제도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해마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4년 1959년생인 기해생 돼지띠가 최초로 기초연금을 받는 해입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4년 기초연금 받으려면 현금은 얼마가 있어야 되고 재산은 얼마가 있어야 되고 소득은 얼마까지인지 같이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9년 돼지띠 궁금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 교수님, 59년 돼지띠입니다. 제가 2024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각 재산별로 얼마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연금 지원 대상 여부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일 때 해당이 됩니다. 기초연금의 단독가구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202만원에서 213만원으로 총 11만원이 증가되었고, 부부가구는 작년 323만 2천원에서 340만 8천원으로 총 17만 6천원, 단독가구, 부부가구 공이 작년 대비 5.4% 기준이 증가해서 해당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독가구인 경우는 얼마를 받느냐? 실적으로 33만 4,810원, 작년보다 11,630원이 인상된 33만 4,810원을 받게 되고, 부부가구인 경우는 53만 5,680원으로 작년보다 18,600원이 증가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자, 기초연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연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 그리고 재산, 현금재산, 그리고 기타 재산을 합산해서 이것을 소득인정액이라는 컵에 부어서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만원 8천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기초연금은 고급 자동차나 아니면 골프 회원권이 있으면 절대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에서 각각의 산정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금액으로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소득평가액이라는 것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비용을 공개한 내용을 합산해서 소득평가액을 하게 되고, 또한 재산의 월소득 환산금액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을 환산해서 합친 것을 소득인정액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올해 2024년에 기초연금을 각 재산별로 얼마를 가지면 받을 수 있는지 단독가구, 부부가구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융재산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단독가구는 6억 5천9백만원까지 가지신 분이 기초연금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구에는 10억 4천 240만원인 경우에, 부부가구인 경우에 금융재산을 통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재산은 대도시 기준인 경우에 7억 7천4백만원인 경우에 단독가구가 신청 대상이 되고, 부부가구인 경우는 11억 5천7백40만원이 기초연금의 지원 대상에 신청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의 경우에 단독가구는 414만 2,857원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부부가구인 경우는 706만 8,571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꼭 주의하실 것은 단독가구, 부부가구 각각 재산별로 다른 재산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에서 이걸 계산했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 있다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기초연금을 100% 다 받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내역들을 금융재산, 일반재산, 근로소득별로 실제로 이 산출 근거가 맞는지 여러분들과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융재산입니다. 금융재산인 경우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무조건 공개해주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연 4%로 곱한 다음에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월 환산소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금융재산 2억 원이 있는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개한 상태에서 환산율 0.4로 해서 12개월을 계산하면 환산 금액이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근거로 6억 5천9백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계산하게 되면 213만 원의 산출 근거, 단독가구
신청 근거가 되겠습니다.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똑같은 근거로 10억 4,240만 원인 경우에 340만 8천 원의 한도 대상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기초연금 대상일 때 일반 재산을 계산할 때입니다. 자, 일반 재산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는 대도시일 경우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일 때는 8,500만 원, 농어촌 경우는 7,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를 뺀 상태에서 또 부채가 있으면 차감하고 나서 재산의 소득환산율 4%를 곱해서 12개월을 하게 되면 월 환산 재산 소득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도시인 경우 1억 3,500을 빼고 나서 0.04% 환산율 계산을 12개월을 나누게 되면은 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근거로 단독가구를 계산하게 되면은 7억 7,400만 원일 경우에 대도시 경우에 213만 원 한도 이내에 금액이 산출이 되고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11억 5,740만 원인 경우에 340만 8천 원의 한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던 다른 재산이었을 때 단독가구는 7억 7,400만 원의 일반 재산이 있을 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부부가구인 경우는 11억 5,740만 원의 경우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인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무조건 공제한 상태에서 0.7%를 우리가 70%를 가산해서 기타 소득과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300만 원인 경우에 110만 원을 공제해서 0.7을 해서 계산하게 되면 133만 원의 근로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가 1인 가구, 단독 가구인 경우에 414만 2,857원일 경우에 110만 원 공제하고 0.7을 계산하게 되면 213만 원 한도 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 근로소득만으로 단독 가구는 414만 2,857원일 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가 산출이 됩니다. 또한 부부가구인 경우에 706만 8,571원일 경우에 340만 8천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기초연금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직접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들어가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 온라인 모의 계산하기라고 해서 포털에서 들어가서 기초연금 복지로라고 치고 나서 여러분들의 기초연금 모의 계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여러분들이 나이나 이런 것들 입력하고 결과 보기를 하면은 약 30초 안에 여러분의 기초연금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서 65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꼭 참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제대로 받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만 65세 도래 한 달 전에 신고를 하면은 바로 자기가 기초연금을 첫 달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내가 늦게 신청하면 늦게 신청한 만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꼭 65세, 올해는 1959년생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1959년생들은 자기 생일이 도래하기 한 달 전에 신청해서 제대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고급 자동차는 아까 제가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65세에 기초연금을 수령하시기 전에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양도를 하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를 해서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자녀에게 재산을 사전 증여함으로써 미리미리 증여해서 자신의 환산소득액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금융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금융재산은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펀드나 예금이나 주식으로 갖고 있을 경우는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금융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일부 비과세 상품이 아니면은 현금으로 보유해서 여러분들이 금융재산을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력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최대한 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기초연금 각 재산별로 얼마면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산출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새로운 산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또
제가 아직 구독자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더 나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